집도 자산도 있었던 은퇴 부부, 노후가 흔들린 이유.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평생 모은 돈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집, 그 다음이 예금이나 퇴직금 같은 숫자로 보이는 자산이다. 그래서 집 있고 자산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은근히 기본값처럼 갖고 산다. 나도 그랬고 주변 대부분도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집도 있었고 자산도 있었던 은퇴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노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된다. 당장 굶지는 않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매달 돈 걱정이 따라다닌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정작 본인들은 하루하루가 조심스럽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노후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산의 양보다 구조와 흐름, 그리고 삶에 대한 준비 부족이 훨씬 큰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사례 1.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부부. 서울 외곽에 30년 넘게 살던 A 부부는 은퇴 당시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시세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 퇴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자산은 11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끝났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다. 문제는 은퇴 후 5년쯤 지나면서 시작됐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데 생활비와 관리비, 의료비는 계속 나갔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통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집은 팔기 싫었다. 평생 살아온 곳이었고 자식들에게도 이 집은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다. 결국 자산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가 됐다. 현금이 부족하니 생활은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하고 싶은 건 미루는 게 습관이 됐다. 집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느낌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집이 아니라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집은 자산이지만 팔거나 줄이지 않으면 생활비가 되지 않는다. 이걸 은퇴 전에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사례 2. 자산은 충분했지만 지출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B 부부는 비교적 계획적인 편이었다. 은퇴 전에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나눠놨고 노후 자금으로 6억 원 정도를 확보해 두었다. 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계산도 해봤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과 달랐다.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도 늘고 취미 생활에 쓰는 돈도 커졌다. 병원 갈 일도 잦아졌다. 자식 결혼, 손주 돌잔치, 부모 장례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생각보다 자주 나갔다. 문제는 지출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엔 이번 달만 조금 더 쓰자였는데 그게 생활 수준이 됐다. 5년이 지나자 자산은 눈에 띄게 줄었고 그제야 불안이 시작됐다. 이 부부는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노후 지출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 문제였다. 노후는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항목이 바뀌는 시기다. 의료비, 관계비, 여가비는 오히려 늘 수 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자산은 빠르게 흔들린다. 사례 3. 돈보다 더 큰 문제, 삶의 공백. C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도 충분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부부 사이가 급격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할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고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남편이 버거웠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서로 예민해졌다. 결국 병원비와 상담비가 늘었고 마음의 피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 경우 노후를 흔든 건 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시간과 역할이었다.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다.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은퇴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노후가 흔들린 이유는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후를 생활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다.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산이 매달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는지, 예상보다 길어진 수명과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부부의 관계, 하루의 시간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채울지, 이걸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숫자는 충분해 보여도 노후는 불안해진다.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60세에 은퇴하면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이 긴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가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설계. 집도 자산도 있었던 은퇴 부부의 노후가 흔들린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돈은 준비했지만 노후의 구조는 준비하지 못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숫자보다 질문이 먼저다. 이 돈으로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집은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돈이 아니라 시간이 늘어났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면 집도 자산도 있어도 노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본 사람은 자산이 아주 크지 않아도 훨씬 단단한 노후를 살아간다. 노후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은퇴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뇌와 심리가 먼저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경제 이벤트로만 본다. 월급이 끊긴다, 수입 구조가 바뀐다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뇌와 정체성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돈 문제 이전에 사람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직후 23년은 우울감, 불안, 인지 저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던 장치였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혼란을 느낀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한다. 이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뜨린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 잘못된 재정 판단이 늘어난다. 노후의 돈 판단이 흐려지는 과학적 이유. 행동경제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판단이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다음 세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첫째, 손실 회피 성향의 극단화다. 사람은 원래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한데 노년기에는 이 경향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집을 팔면 생활이 편해질 걸 알면서도 괜히 팔았다가 손해보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결정을 못한다. 이게 바로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를 고착시키는 심리다. 둘째, 현재 편향의 증가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 은퇴 초기에 여행, 취미, 소비가 몰리는 이유다. 문제는 이 판단이 미래 10년, 20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인지 에너지 감소다. 복잡한 금융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집중력과 계산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기존에 잘 관리하던 자산도 방치되거나 단순한 상품 위주로 몰리기 쉽다. 이때 주변 조언이나 광고에 휘둘릴 위험도 커진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산이 있어도 점점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노후는 더 빨리 불안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결정 부담을 줄이는 것. 과학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의 본질은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덜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다. 매달 얼마를 써도 되는지 그때그때 고민하는 삶.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삶. 후자가 훨씬 안정적이다. 인간의 뇌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결정 피로디 시전 퍼티그라고 부른다. 은퇴 후 매일 이걸 써도 되나? 이를 고민하는 삶은 자산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연금화, 현금 흐름화다.
자산의 일부를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로 바꿔놓으면 뇌는 안정감을 느낀다. 이 안정감이 지출 통제와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돈보다 먼저 설계해야 할 것 하루의 구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다. 노후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활동의 개수였다. 즉, 돈이 많아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불만족이 커지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할 일이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평일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일주일에 몇 번 사람을 만날 것인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활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하면 사람은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그게 여행이고 쇼핑이고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돈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결국 노후 안정의 공식은 단순하다. 정리해보면 과학과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자산은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은퇴는 뇌와 심리에 큰 변화를 준다. 판단력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은퇴 전에 끝내야 한다. 돈 설계와 동시에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집도 자산도 있었던 은퇴 부부의 노후가 흔들린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린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하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은퇴 준비는 돈 공부이기 전에 인간에 대한 공부다. 그리고 그 공부를 일찍 시작한 사람만이 집과 자산을 진짜 노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